경북 의성 산불이 발생한 지 일주일째를 맞은 가운데 오늘이 완진의 골든타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습도가 올랐고 풍속이 느려지면서 진화 작업에 좋은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인데요. 진화율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방안은 무엇일까요? 고기현 한국산불학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낮에 발표된 수치에 따르면 경북 동북부 산불이 평균 진화율이 94%까지 올라갔습니다. 의성 98, 영양 95, 영덕 93, 청송 91, 안동 90%. 이철호 경북도지사는 오늘 일몰 전, 해가 지기 전까지는 주불 진화가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 산불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셨듯이 진화율 수치가 90% 이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또 지역별로 많은 지역들이 있었는데 다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진화에 있어서 진척을 나타내고 있고요. 도지사께서도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좀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해서 전환을 하는 게 지금 계속적으로 장기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제 내렸던 이 비가 주요한 영향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강우량 자체가 중요하고요. 불씨를 없애는데 그리고 습도를 높이기 때문에 공중 습도를 높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발화 또 확산을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고요. 이 효과는 또 오래 가는 게 아니고 봄철에 또 바람에 의해서 또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상황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한 차례 더 내려준다면 참 좋을 텐데 그래도 어제 조금이라도 내린 비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진화에 총력을 다해야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바람입니다. 오늘 완전 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특히 조심해야 할 건 뭐라고 보시나요? 그 진화율을 한 100% 정도 달성을 하면 문제는 땅 속에 불씨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밖으로 지표에서 드러나는 불꽃들은 보이진 않는데 이 진화율의 파악은 지금 그 드론으로 아마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드론으로 해서 불띠가 있는지 이상을 공중에서 파악을 하는데 아무리 정밀하게 한다고 해도 땅 속에 있는 불씨들을 발견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은 지상 대원들이 감시 체제를 확립을 해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일어나면 상대적으로 불을 제압하기는 쉽다. 그래서 100%가 달성돼도 감시 인력들은 구역을 나눠서 하던가 아니면 드론으로 해서 무인기로 해서 전체 지역을 감시하면서 더 상황이 재발화되는 것을 최대한 막는 게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그건 육안으로도 이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드론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또 심지어는 울진 산불 때나 또 주요 산불 때는 군의 그 열 화상 장비를 동원해서도 했습니다. 그건 더 잘 보이거든요. 일단 뭐 57km의 이제 화선 정도를 제압하면 경북 북부는 진화가 될 것 같은데 경남 산척을 보면 8일째 기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12시 기준으로 보니까 93%까지 진화율이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걱정되는 부분은 이 지리산으로 확산되는 부분일 겁니다. 아무래도 뭐 경사가 가파르고 임도 확충도 좀 어려울 것이고요. 이런 지리산 산불을 진화할 때 어떤 어려움이 좀 있을까요? 지리산은 국립공원 지역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일반 산림처럼 진화대원들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을 겁니다. 있다고 해도 충분하게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헬기를 동원해서 낮 시간이기 때문에 많이 화세를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헬기로 해서 어느 정도 잡아준 불들은 지상에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차량이 들어가서 진화대원들 내려서 진화 용수들을 좀 공급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고 하면 방법은 기계화 진화 시스템이거든요. 산불을 끄는 데 있어서 수년 동안 써왔던 기계화 진화 시스템이 있는데 줄을 이용해서 연장해서 대원들이 이끌고 가서 진화 시스템을 설치를 한 다음에 그것들 호스를 말하는 건가요? 호스입니다. 13mm부터 시작해가지고 8.5mm까지 해서 계속 연장하면 이론적으로는 2km, 3km까지 길 없이도 대원들이 이끌고 가서 하고
밑에 물차를 대놓고 하면 물 공급이 됩니다. 예. 그것을 우리 진화대원들은 연습을 했기 때문에 길이 없는 데라고 해서 불을 안 끌 수가 없거든요. 예. 잔불 단계는 끌 수는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현장 대책본부에서 챙겨서 길 없어도 잔불 단계에서는 불 정리를 그런 식으로 하면 방법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험한 지형일 때는 또 헬기가 좀 주력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헬기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예. 아마 불꽃이 확연하게 보이는 데는 헬기가 동원돼서 시계상이 확보가 되어 있을 테니까 지금은 헬기 작업을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야간에 헬기가 뜨지 못할 경우에 예. 불꽃이 또 살아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네. 감시 체제를 단순하게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고 진화 장비, 진화 용수가 공급이 된 상태에서 지켜야 된다. 특히 지리산 같은 경우는 길이 없기 때문에 기계화 진화 시스템을 깔아서 해야 된다. 그거는 진화대원들 또 연습을 하고 또 장비를 또 보유를 한 진화대원들이 상당수가 있으니까 예. 예. 활용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예, 또 산 안에 20-30cm 가량 낙엽이 쌓여 있고 또 빽빽하게 자란 산죽이 좀 진화를 어렵게 만든다고 하던데 왜 그런 건가요? 낙엽이 쌓이면 아마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불씨들이 살아 있는 거겠죠. 안쪽에 예, 낙엽 그래서 안쪽에. 용수를 뿌리는 양이 많아집니다. 예. 네, 용수를 뿌리는 양이 많아지고 또 산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빽빽하게 있기 때문에 많이 또 불이 많이 붙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두껍게 있는 낙엽층이나 산죽은 진화의 장애 요인이 됩니다. 특히 산죽 같은 경우는 진화대원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산죽 밭이 있으면 죽이죠. 대나무 밭이니까 힘들겠죠. 그러니까 예. 물을 한 번 뿌린다고 완전히 진화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힘든 거죠. 그래서 낙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갈키로해서 뒤집어 가지고 불씨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저기 보이죠. 용수를 뿌리는 방법으로 해서 뒤집고 용수 뿌리고 하는 작업들 계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예, 이 진화 인력들이 얼마나 힘들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일단 경남 산청 지역은 하동은 어느 정도 진화가 됐다고 하고 지리산으로 확산하는 걸 막으면 될 것이고 또 저희가 걱정했던 것이 경북 지역의 이 안동 하회마을이나 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병산서원까지 불이 가면 안 될 텐데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어제 단비 덕분에 위기를 넘긴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이 낙동강이 1차 방어선을 했고 또 1시간마다 선제 살수를 한 게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아마 지상에 있는 진화대원들이 주 야간으로 해서 예. 작업을 한 결과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지형의 또 강의 효과도 좀 있을 텐데 그래도 이 하회마을이나 병산서원 주변은 산림이거든요. 예. 산림이기 때문에 이런 살수 효과들이 또 오랫동안 가진 않거든요. 또 마르기 때문에 감시 체제를 또 살수 그런 장비를 둔 상태에서 안전하게 될 때까지 감시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그럼 주변의 어떤 수풀림, 산림에 미리 이제 물을 뿌려놓는 것만으로도 불이 확산하는 것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살수 중요한 시설들을 보호하는 방법들은 살수뿐만 아니고 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식생을 제거하면 연료가 없으니까 전이가 안 되겠죠. 문화재로. 붙기 전에 미리 제거를 하는 미리 방법. 제거. 나무를 자르는 미리 그걸 제거를 합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나무뿐만 아니고 예. 낙엽을 제거를 예. 하는 그 작업도 하는데 이것은 뭐 문화재뿐만 아니라 주요 발전소의 그 산불 방지 때도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식생이 뭐 나무가 또 아깝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를 하는 경우에는 진실로 또 보호를 해야 될 문화재를 또 위협하기 때문에 판단을 적기에 해서 자를 수 있을 때는 또 자르는 것도 중요 문화재를 보호하는 한 방법인데 그런 것들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너무 예. 늦으면 또 이렇게 식생 제거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16세기의 정자 안동의 만유정이 화마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비결로 1000도 이상의 화마도 버틴다는 방염포가 관심이더라고요. 이 방염포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방염포는 그 특수 섬유입니다. 연소가 안 되는. 섬유요? 섬유. 불꽃이 다가와도 연소가 안 되는 섬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열까지는 견딜 수 있는데요. 뭐 산불의 중심 온도는 1000도가 이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 그것은 나무가 많이 있는 곳에서 형성되는 온도일 텐데 그런 정도까지는 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전진하는 그 불꽃 온도가 500도나 700도에서는 무제한으로 해서 버틸 수 있다고 제가 찾은 자료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예. 1000도 이상에서는 어느 정도 제한치가 있겠죠. 한 10분 정도는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응급적으로 해서 방염포를 이렇게 피복시킨 거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 예.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는데 비 오기 전에 뿌리는 뭐 지연제, 식생 제거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문화재들을 더 추가적으로 피해 없이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가운데 저도 또 군병력 870여 명이 경북 북부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이 됐고 국방부에서는 또 오늘 장병 1000명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군 장병들이 이런 산불 진화 작업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주요 재난 또 주요 산불 재난 때마다 군 장병들이 투입이 되는데 요즘에는 지휘관들이 같이 와서 지휘를 직접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일반 장병들뿐만 아니고 책임 있는 지휘관들이 오기 때문에 아마 군 장병들이 진화 작업에 투입된다 그래서 걱정을 부모님들이 하실 텐데 네. 지휘관들이 많이 지휘 책임을 하면서 이렇게 안전도 고려하면서 하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진화 장병들이나 인력들이 필요한 이유는 울산 울주 같은 경우 또 무주 같은 경우 진화가 되었다고 해도 불씨는 남아 있는 겁니다. 잔불 잔불이 말씀하시는 있습니다. 거죠. 그래서 예. 그것을 감시 체제를 하지 않으면 또 다시 하기 때문에 그건 인력으로 감시를 해야 되거든요. 인력으로 해서 많은 인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 정도 규모의 대형 산불이 또 군데군데 있는 경우에는 인력들이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진화 작업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런 연기에 그런 그 장비들 마스크들 착용한 다음에 하는데 진화 작업 자체는 물 뿌리고 흙을 덮고 하는 작업들이거든요. 불이 일어날 경우에 예. 그런 거를 이제 교육을 받아서 진화에 투입이 될 텐데 장병들이 투입된다는 거는 뭐 주요 재난 때마다 이렇게 하시는데 산불 재난 때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예. 진화 헬기들 같은 경우도 국방부에서 이렇게 별도로 투입하는 사례는 과거도 있었지만 많은 헬기를 투입을 하시네요. 이거는 도움이 되는데 군에서 전체적으로 군사 목적으로 가용하고 있는 헬기 숫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수백 대가 있는데 헬기 자체가 투입돼서 임무를 하는 건 아니고 물 탱크나 물 버킷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물 버킷을 달고 이렇게 오는 헬기들 숫자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좀 시간이 지나서 기억은 못하지만 많은 그 물 버킷을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군 헬기에? 예, 군 헬기에 부착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예. 군 헬기에 그 물 탱크를 부착을 하면 물 소방 탱크가 아니고 물 버킷입니다. 물 버킷. 버킷을- 물을 담고 예, 물을 이제 버킷은. 쏟는 거죠? 예, 탱크는 이제 부착을- 안에 들어가는 건데 부착을 하면 이제 소방 헬기랑 같은 예, 효능을 볼 수 있는 거죠. 산불 진화 헬기랑 똑같은 효과입니다. 물을 나르는 도구가 헬기니까. 예, 그거. 예. 그러니까 우리 군뿐만 아니라 또 미군에서도 도움이 되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저희가 확인을 하면 좋을 것이 최근에 도입된 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자장비의 도움을 받아서 조종사가 간편하게 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좀 이전에 도입된 노후된 이 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비가 없어서 좀 더 운행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예. 부분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80년대, 90년대 특히 이제 한러 수교 이후에 러시아산 헬기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예. 이 헬기들은 사람이 직접 운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도로 숙련된 조종사들이 또 집중을 해서 이렇게 그 조작을 해야 되거든요. 예. 기능 조작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8시간 정도의 임무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조종사들이 피로에 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도입되는 헬기들은 또 전자장비들을 부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운항 시간이 같아도 피로도가 줄어드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입되는 헬기들에는 그런 전자장비 또 AI 시스템으로 해서 좀 이 인적 오류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고요. 하나 더 헬기의 또 효율성, 산불 진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람이 육안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또 무인기 투입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드론이 있는데 드론의 용량들은 좀 적기 때문에 조금 능력이 있는 이런 무인기를 좀 개발하거나 도입하거나 이런 것들도 별도로 고려를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예.
앞서서 이제 산림청이 2023 전국 산불백서를 만들어서 대형 헬기랑 특수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미 지적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물론 이번 산불이 강풍도 불고 참 열악한 조건이었습니다만은 저희가 부족한 점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게 개선 없이 사태가 되풀이된 셈이셨잖아요. 이게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백서에 있는 내용들 한번 또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아마 방향은 이제 헬기나 진화 능력들 확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헬기 부분은 23년도에 백서에 담고 실행을 해도 3년이 걸리거든요. 헬기 도입에, 장비 도입에. 그래서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백서의 내용들을 더 봐야 될 텐데 아마 현장을 좀 강화하고 현장의 교육 훈련들을 하고 장비를 좀 실질적으로 보강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으면 지금이라도 좀 이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28분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고요. 이게 대피를 잘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피 장소가 3번이나 바뀌었다라는 지역도 있고,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 경로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준다고 하는데 대피, 안내 방법 이런 것들에 좀 개선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필요합니다. 예. 지금처럼 같은 방향으로 해서 바람이 불고 또 연기가 밀려가는 상황이라면 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바람 방향을 바꿔가면서 도깨비불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좀 대응 그래도 힘들겠죠. 근데 고령자 피해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앞으로 훈련을 좀 해야 될 텐데 저는 민방위 훈련을 활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민방위 훈련을 주기적으로 하는데 산불, 대형 재난 이거를 상황 설정을 해서 대피 장소도 숙지하고 또 대피의 수단들도 한번 점검을 하고 또 노령층이 또 문자 수신을 받았어도 이렇게 반응을 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안내를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시연을 해서 좀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돼서 좀 미리미리 이런 재난에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정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다시 가다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잠깐 짚어주셨는데 이번에 재난 문자가 수백 건 쏟아졌는데 고령층 분들이 상당수가 문자가 온 줄도 몰랐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잖아요. 이 고령층을 위한 재난 매뉴얼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글쎄요. 저는 매뉴얼을 많이 이렇게 또 제작하는 데 참여해보고 또 매뉴얼을 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했는데 또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매뉴얼을 많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은 간단하게 고령자들을 안내를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침 정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실행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훈련 실행. 예, 알겠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다시는 또 이런 산불 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점검해야 될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산불이 모두 완전히 되길 희망을 해보면서 오늘 고기현 한국 산불 학회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